경제의 구조나 경제의 이 스트럭처나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서서히 물고 나가고 있습니다. 독과점 체제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무슨 40~50%가 현대하고 삼성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 자체만 우리나라 수출의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나하고 누구 붙어서 싸웠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계산 경제 효과로 후방 경제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전부 차시 저 조카 촌주 며느리 뭐 다 그냥 연관 산업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거가 갖춰져 있는 쪽.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무슨 사업? 보세요. 협동조합한다고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힘 못 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꾸어가지고 여러 사람 하는 거 봤는데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얘기야. 그건 건드리면 그건 100점 100개 아주 불 보듯이 보는 거.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의지는 좋아요. 의지나 그 디터미네이션.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죠. 기업가는 뭔지 아세요?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사업 계획하기 전에서. 이번에 얘기합니다. 3P, 엔터프리뉴어라는 건 영국의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보면은 기업가는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첫째, very progressive, 아주 진취적이야. 사람이. 나가고, 통역 뽑고, 장사하는 사람, 김우중이가 대표적인 거. 그렇게 적극적인 친구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든지, 조그만 사람이고, 뭐, 장사가 될 것 같으면 나가가지고, 그냥, 현대 똑같아요. 우리 현대그룹은, 뭐, 된다 그러면은, 인사불성이야. 나 그 한복판에서 고문 오고 있었어요. very progressive. 아주 뭐라 그러나. 아주 타믹해요. 타믹.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비즈니스에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까투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 P는 뭐냐. 행동.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persistence. 아주 지구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장구리로 보면서도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못 고쳐나가요. 한번 다쳤다고 그래도 쓰러지면 요즘에 나도 패자 부활전 하고 있는데 패자 부활전이 그거예요. 중소기업청장한테 내가 표현도 보냈어. 내가 한국 벤처 1세대인데 너희들 때문에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패자 부활전 하려고 그런다고. 굉장히 늙었어. 퍼시스텐스가 없어. 그 다음에 퍼시비어런스라고. 퍼시비어런스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찐 고초를 견뎌내는 인내, 인고력이 기업하는 사람이 그런 거 갖추지 않고 섣불리 무슨 어떻게 장사해보겠다 할 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게 엔터프리너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갑시다. 15분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백그라운드 빨리 마칠게요. 사업계획서를 만들려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은 해보겠다고 나가 하던 거니까 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 가서 뭐 충분한 정보를 있는데 좋다고 그러더라. 야, 그거 보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남의 얘기를 듣는데 10중 8구 다 사기약은. 프랜차이즈, 홍보, 보가 이런 놈들 전부 들려가지고 돈은 다 걷어가면서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꺼덜만 내고 껍데기만 남겨주는 아주 정책이 그 있어. 그거 해가지고 돈 번 사람 있나고 가서 물어보세요. 없어. 그건 조사 안 해봐도 알아.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아주 요체를 하나 알아야 돼. 요즘 얘기하는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어요. 타당성. feasibility라고 그래요, 영어로. 타당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타당하다. 그거 누가 듣더라도
야, 그거 돼. 이런 얘기. 그 타당성 조사라는 게 가능성이나 뭐 실현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몸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직접 조사를 해봐야 돼요. feasibility study라는 게 타당성 조사를 해요.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economic environment, 그 경제 주변의 여건, 환경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뭐 어떻게 데려가지고 사업한다고 돈 들고 댕기고 여기저기 몰려댕기고 그러는데, 그런 걸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 본 사람이 내가 예전에 하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창조가 아니고 그냥 뭐 가업이니까 그냥 꾸준히 끌고 나갔다는 사람하고는 얘기 상대가 아니고 뭔가 이루어 보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추진하려고 그랬을 때 가져야 될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두 가지. 거시적인, 이게 거시적이라는 게 마크로 에코노믹 애널리시스라고 그러고 마이크로 애널리시스라고 그러고 거시적, 미시적 분석에 안목이 있어야 돼요. 모르면은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여건으로 봐서 기업 여건이나 정부 정책이나 앞으로 방향, 뭐 창조 경제 한다고 뭐 벤처 한다고 뛰어들어 봐야 아이템 잘못 걸리면은 그건 뭐 뼈도 못 추려요. 그래서 적어도 거시적인 눈으로, 거시적인 뭐냐, 크게 국민 경제에 대한 소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제일 장사 요즘 잘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난 최고로 보는 게 교육이야. 교육 장사하면 안 믿죠. 자본도 안 들고. 그거에 대한 열망이나 트렌드나 그 비용이나 예산은 뭐 얼마든지 나가고 있고, 앞으로 복지 예산 난 떠들고 다니까 복지하지 말고 교육 투자하라고 말이야. 그게 그 나라 위해서도 중요해요. 그러한 투자 여건, 우리 박지현 선생님 네. 나오고 저 붕어빵 장사하자고 몇 번 역삭했죠. 네. 네 아까 운전자란데. 붕어빵은 실제로 팔지 말고 파고다 공원에 가서 한 2,000개 만들어가지고 뿌려. 저거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여기서 누구한테 보조 받아가지고. 거기 할아버지들 뭐 많은 사람이잖아요. 일별로 서라 그래가지고 2개씩만 주면 한 100m씩 있을 거예요. 얼굴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뒤에 가서 붕어빵 장사하는 거예요. 오병 이어 나왔다, 유박사 나왔다 그러고 말이지.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는 이제 샘플로 주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주변 환경, 정부 지출 성향, 법적인 조치, 이런 모든 거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들어 보면은, 제가 그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배웠어요. 내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 엔터테인먼트 그 놀이공원을 분다고 그래가지고 분당에다가 그 땅 있는 데 하고 일산에다 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를 것 같았어. 일본에 있는 후지와라의 그 컨설턴트를 들여다가 사업 검토, 타당성 검토를 시켰어. 깜짝 놀랐어. 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나보다도 또 일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알아. 접근성, 그리고 접객성이라는 걸 거기서 배웠어. 이 물건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게 되고, 경쟁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는 소위 접객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보고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한 2주 만에 가져왔는데, 타당성이라는 거가 이런 거구나. 그거 안 오고 하면은, 그 앞에 바로 뭐 용인 뭐 저기 무슨 뭐 이제 삼성 뭐 에버랜드도 있고 뭐 이쪽 서울대학 앞에 뭐 이쪽으로 무슨 뭐 서울공원도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경쟁 관계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실내 스키장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몇 천억, 백백 대라는데, 그건 아주 뭐 계산해 보니까 밑에 망한다고 나왔어. 망합니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가 이제 그런 시장 조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대한 여건 조사가 우선 있어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조사는 직접 안 해도 인터넷 두들기로는 앉아서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미 컨설턴트 회사나 이런 데에서 준비해 놓은 자료 같은 거, 거기 도서관에 가보면은 다 나와요. 김 선생님, 그 생명공학 이런 거 한다는 자료도 그 여건이나 정부 예산이나 그 추진 이런 건 기본적인 흐름을 위해서 알고 넘어가면은 사업계획서입 미시 분석 같은 거는 뭐 시장 분석 이런 거, 거리 이런 거, 접근성 이런 거는 그냥 누구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백그라운드, 이건 나중에 사업계획서 만들 때 타당성이라고 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여기 크게 있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로 들어갑시다. 10분 안에.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1. 프로젝트 타이틀, 사업계획의 그 이름이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써야 돼, 사업계획의 이름을. 파고다 공원의, 붕어빵 장사 이름은 오병이허, 무료 제공, 이런 거에 대해서 타이틀이 딱 나오면은, 사업명이 나오면은, 목적, 한목적성이 어느 정도 거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누가 봐도 금방 알게끔. 그 다음에 이거를 왜 하게 되느냐 하는 건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할아버지들이 시장할 테니까 복지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잘 해가지고 얼굴 거기 가면 이제 스키온이야 스타지 할아버지들이 말이지 야 스키온 나왔다고 말이지 그냥 쟤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샘플 배경하고 한목적성 이게 큰 돈 벌지 않고 내가 조사해 봤더니 그 프랜차이즈라고 저기 붕어빵 가게가 다 주게 돼 있고 원료도 다 대주게 돼 있어 이거 돼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젊은 아이들 한 10명 모아가지고 이제 그 붕어빵 거기 이제 팀장이가 알겠습니다. 바람머리 할게요. 바람머리가 그건 나중에 한목적성과 그 배경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 있으니까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 사회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도 어디 가서 왜 그거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가서 돈을 빌리든지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말빨이 서야 될 거 아니야. 몰라요. 난 그냥 이제 파고다 공원 가서 그냥 수레 끌고 나서 팔겠다. 그건 날탕도 아무나 날다리들이 하는 건데 그래도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배경과 한목적성이 되는 건 justification.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왜 되고 사회적으로 나중에 사회적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지금 다른 목적 말고 붕어빵에 사회적인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있긴 있어 그래도 오병이요.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철학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어야지 남한테 가서 설득할 거 아니야. 집에 와이프나 아저씨한테 야 너 붕어빵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나가서 할아버지 가까운데 2개씩만 주면은 한 달에 말이지 1000개 만들면은 그게 500명은 그냥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다른 사업도 똑같아요. 댐을 하나 만든다. 전기를 난 그런 것만 한 사람이야. 발전소 만들고 비행장 만들고 무슨 은행 만들고 시멘트 공장 만드는데도 거기에도 그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뭐 1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이 좋다고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 돼야 돼. 뭔가 주소생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빨리 줄게요.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실습을 해봐야 알아. 자기가 원하는 사업 목적이나 아이템을 하나 가져와서 써봐가지고 왜 써야 되고 그걸 이렇게 라인 요즘에 PTN 자료로 가지고 좋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안 돼. 써야 돼서 그 내용을
그냥 짤렉짤렉 해놓으면은 뭔지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해가지고 가서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 그런 깊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목적을 써야 돼요, 목적. 그래도. 구체적인 목적이어야 돼요. 대학병을 만들어서 목적이 뭘까? 돈 좀 벌어야지 어쨌든. 그리고 만들면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근데 붕어빵 얘기 말고 뭐 복잡한 프로젝트를 영어 교육을 하나 합시다 이번에. 나중에 영어 교육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저 다문화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얘네들이 난리야. 그 집안이 말이지 교육 문제 때문에 서초경찰서 외사계에서 하고 있어 지금 같이. 걔네들이 가서 데리고 와. 열댓 명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컨텐츠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뭐 예를 들면 붕어빵 하면 수레가 한 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수레. 거기 뭐 철판이 있어야 되잖아. 뭐 거기 가져오려고 그러면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뭐 제너레이터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고 거기다 뭐 이 광고판도 해야 되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얘기를 다 나열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는 거 뭐 하다못해 1,000원짜리라도 뭐 10,000원짜리 다 나열을 해봐야 필요한 거를 아이템 그걸 콘텐츠라고 그래요. 이제 콘텐츠.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그것도 다 체크해 거기서. 그게 중요해요. 프로젝트 디스크립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아이템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를 프로젝트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요.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죠. 영어학교 사무실 하나 있어야 돼. 책상 15개, 노트북 20개, 선생 의자, 칠판, 프로젝터, 뭐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넣어가지고 뭐 하고 교재 얼마, 그리고 로열티 얼마, 내는 거, 그리고 로열티 지불하는 거, 옛날 고난에. 그거 다 나열을 해야 사업 내용이 드러나지. 아무것도 없이 돈 가지고 나오면은 누가 와서, 이거 필요한 데서 금방 내준다고. 근데 사업, 빵꾸나요, 그거. 돈 가지고. 되게 그렇게 주먹국으로 장사하는 경우가 많아. 영화 찍는 사람들 들어오니까 그러더라고. 영화 하는 것도 프로젝트거든. 그냥 뭐, 나중에 해보니까 영화 제작비가 반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작비가 필요 없는 거 다 쓰고. 이 영화 퍼포먼스 아트도 이게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야. 요즘에 창조라고 그러고 사인이 뭐니 이런 거가 그런 거야. 창조에 들어가. 그 다음에 한 5분, 10분만 하면 끝날까요? 다 얘기를 못하니까 막 건너뛰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만 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사업비 산정, 프로젝트 코스트 에스티메이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10억이면 돼 뭐 이래가지고 다 까먹고 뭐 술 먹으러 다니고 말이지 뭐 어디 가서 뭐 골프 치러 나가고 뭐 교재비 이런 거 막 쓰고 이래가지고 거덜이 나는 거야.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는데 간단한 건 모르지만은 그러면 사업비를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되니까는 아무데나 누구 사업부장 가서 사와 이러면 이는 반은 띄어먹어. 아주 생리가 그래. 조달 난 건설회사 회장 해봤는데 성원건설. 영업 무슨 이 조달하는 사들이 오는 놈은 복마전이야 거기가. 다 잘라버리려고 그랬더니 안 돼. 하도 얽혀가지고 회장 오너하고 다 걸려있어. 사위 조카 이래가지고 나쁜 놈인데 이거 잘라버리려고 그랬더니 못 견디겠어. 그래서 아직 사인을 안 해버렸지. 걸쳐오는 거. 반 깎아와. 이놈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내가 그래 놓으니까는 거기 납품업체들이
우리 방에 와서 배 먹으려고 쭉 와서 기다리고 있어, 아침에. 그러니까. 결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먹이 사슬이 걸려 있더라고. 우리나라의 비리라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비리, 먹이 사슬. 근데 그게 비리인지 몰라.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이게 내가 뭘 거기서 먹는 걸 남들 다 하는데 왜 난 못 먹어 이런 거야. 이래가지고. 그 세금이 나가는 거고 회사 돈이 다 나가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돼. 한철수한테 그 얘기 좀 해줬어요. 네가 컴퓨터 바이러스는 잘 잡았는데, 소위 PC 바이러스는 소셜 바이러스라는 얘기 들어봤냐? 그게 뭐죠? 사회적인 비리의 세균이 구석구석에 다 묻어있어. 이거 털어낼 수도 없어. 위에서 얘기했던 프로젝트 콘텐츠 아이템에 대한 모든 비용, 조사한 비용을 나열을 하면 총 사업비가 나와요. 총 사업비에 보면은 이제 직접비, 간접비, 운영비, 관리비, 또 예비비 뭐 이래가지고 예비비 거는 그리고 또 뭐 예비비라는 건 이제 비용이 추수가 됐을 때 하는데, 일단 사업비를 잘 추정을 해야지 사업을 어떻게 끌어나가고, 사업비가 나와야 수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수익 분석이 나와요. 그게 중요해요. 프로젝트 코스트 에스티메이트가. 이거 거치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다 해. 들어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금 조달 방식, 이거 얘기하는 건 크게 띄어내는데 여기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기자본 비율이 되는 게 있어요. 자기자본 부채 비율. 총 사업비에 외국에서는 보통 4:1, 4:1이라고 그래요. 자기자본의 부채 비율이. 25%는 자기자본 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날탕으로 그거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근데 종이 조각만 가져와서 시행한다고. 허사님, 이거 뭐 좋은 사업인데, 너 얼마 될래? 뭐, 다, 너 다른 사람이 너 어떻게 믿어? 이게 다 좋게 돼. 그냥 하는 업자들이 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고, 가진다. 자기 사업비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 한 15% 정도 요구해요. 은행이 용자해 준다고 그러면은 사업 내용이 좋았다고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정부에 가서 보조금 뜯어내오는 거 그런 거 있을 때도, 네 자기 자본이 얼마 있냐, 보조 받고 이러려고 그러면 적어도 20%, 25%는 있어야 이제 그 액기띠라고 그래가지고 지분을 내주는 경우 있고 융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합작을 하게 되면은 자기 지분을 유지해야 되니까 51% 이러는데, 요즘 그럴 필요는 없고, 출자를 하는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출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건 잘 찾아보면 돼. 저기 주차장 계획을 하나 천안에다 했는데, 거기에다가 돈이 얼마 드는데, 거기에 무슨 사우나, 발소, 무슨 마사지, 무슨 식당 이런 거. 이제 되면은 너 이제 여기 제일 좋은 위치 줄 테니까는 5%, 10% 참여해. CI라고 그래요. 한모시하는데. 재무적 투자자하고 실물적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나중에 이제 금융하는 전문화 오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자금 조달 방식인데, 자기 자본 비율하고 차입하고, 그리고 지분 투자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요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오가니제이션 앤 매니지먼트. 자기 조직과 경영 형태가 중요해요. 이건 다 아시겠지만. 근데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타스크포스 팀, 집행하고 있는 거고 완성됐을 때 운영하고는 구분이 달라요. 이건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누가 뭐를 맡아서 할 거냐 하는 이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잘 갖춰갖고 사람을 잘 써야 돼요. 잘못 쓰면 거기서 거덜나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에 그 조직 관리할 때 지금 그 소유주가 대개 오너들이 한국에서는 모든 걸 다 그냥 좌지우지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 돈 다 떼어먹고 그러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경영 부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그 전문가를 데려다가 여기 붕어빵 전문가 수레 있는 사람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셔널 매니지먼트 소유주는 아니고 관리 잘해줘요. 그걸 잘 구성하고 그 안에 뭐 재무 담당, 회계 담당, 무슨 뭐 법률, 법문, 뭐 세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요즘에 멀티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다 알고 안 되면 외주 줘요. 외주. 그 오퍼레이션 하드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거 다 있었는데 사업 수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원자재 이제 그 사업 수지 분석은 보통 재무 분석이 아니고 자금 순환표 분석이라고 그래요. 캐시플로우 애널리시스라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한 6개월 했을 때 투입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투입 비용을 여기서 잘 산정하고 생산해서 그것이 수익이 났을 때는 6개월이나 1년 후에 자금 순환표가 길게 스프레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생산에 대한 붕어빵이 2,000개가 나오는데 500원 받을 거냐 200원 받을 거냐 가격 산정에 대한 가격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되게 과도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수익 구조가 무너지는데 사실은 수익 구조를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1년, 6개월, 1년 동안은 거치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익이 안 나고, 이게 정상적인 오퍼레이션, 운영이 됐을 때는 한 1년이나 뭐 6개월 후에 이게 돼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밀가루하고, 뭐 팥하고, 뭐 기름하고, 뭐 그런 거 좀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자본비는 안 들어가니까. 운영 소재비하고 수익 비용으로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1년, 6개월, 뭐 얼마 동안에 수익이 얼마 나오면 수익이 나온 거 가지고 초기 자본 투자를 얼마만큼에 다 갚을 수 있느냐. 페이백 피어리어드라고 그래요. 페이백 피어리어드. 보통 2년 동안에 다 갚으면 좋은 수익이야. 2년이면 50% 수익인데, 연 투자에 3년이면 30%고. 붕어빵 장사가 내가 나중에 직접 가서 인터뷰 했더니 좋은 자리에 앉았으면은 몇십만 원씩 팔더라고. 이게 장난이 아니야. 내가 직접 해보려고 그랬어. 가서 이렇게. 샘플로 얘기하는데 다른 사업할 때 영어, 한국 학교, 무슨 공연, 이런 거, 유리한 업종. 이 업종 얘기하죠. 이제 그 사업, 캐시플로우 하는 거는 가정을 잘 세워서 이 파이낸셜 아나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 회계사한테 남겨주면 걔가 컴퓨터로 쫙 풀어내요. 그러니까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 가정을 뭐 썼느냐만 체크해주면 돼. 야, 인마 500원만 안 팔려. 이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주인이. 그리고 수요 예측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또 분석이 되는데 과연 500개 팔까? 하루에 1000개 팔까? 이거는 이제 가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수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안 하고 말이지 뭐 팔려다니고 그러니까는 이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 사이언스.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뭐 여러 가지 법칙을. 3분? 여기 보고. 위험이 뭐냐, 리스크 아나리시스를 잘해야 돼. 하다 보면은 리스크가 꼭 있어. 뭐를 하든지. 미국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안서를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 때 첫 장이 리스크 아나리시스, 위험이 뭐라고 그러는 것부터 써요. 한국에서는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투자자한테 가져가서, 아, 이거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망해도
내가 책임 안 지잖아요. 미국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사기쳤다고. 디스크레이머라는 게 있어요. 이 컨설턴트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컨설턴트 업을 합시다, 여기서 앉아서. 누가 사업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분석해주고.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져가. 이 장사 안 되면 못 갚으면 고만이야. 근데 미국에서 그게 안 돼. 디스크레이머라고 써놔요. 투자자한테 써놔요, 첫 장으로. 안 돼서 투자 결정해서 안 된 건 네 책임이라고. 그냥 빠져나간다고. 그런 사업 계획이 그렇게 좀 철저하게 돼 있어요. 리스크 아나리시스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 분석이나 이런 것 중에 이제 그 변호사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필요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 주변에 대한 관계 법령, 관계 시행령,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주는 그 여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진짜 또 마지막 몇 번 했나. 결론. 세 가지 결론이에요. 붕어빵, 오케이. 기술적으로 문제 없어. 이거 뭐 조금만 배우기만 하면은 뭐 붕어빵 만들 수 있으니까는 테크니컬이 피지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술성. 이 훈련만 시키면은 기술성. 뭐, 영어 학원 만드는데, 그 영어 선생 컴퓨터 갖다 놓으면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PC를 만든다든지, 무슨 뭐,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기술성을 엔지니어 다 내려놨으니까 이건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다. 기술이 다 보장되고 이미 통용되고 있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새로운 기술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사람 많이 와요, 나한테. 뭐, 듣도 못하던 새로운 기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얘기 하는 거. 그럼 그 노벨상 타겠네, 이거. 그래가지고, 그, 황우석이가 그거 아니에요? 황우석 교수가 뭐, 사기친 게, 사이언스지에 올리는데 거기 거 좀 사기친 거예요. 큰 사업을 할 때는 그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recognize, 화이트 페이퍼를 쓰는데, 주변에 요번에 나 아까 얘기하다만 이 소위 제약학자들이 논문 써가지고 학회 그런 중요한 걸 발견했으면 국제 관련 그런 학술지에 올려보라고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지가 하늘이 잰 것처럼 하고 떠들고 댕겨. 그건 아니에요. 기술 학문이나 그런 거가 뭐 우리나라가 좋다고 사람들 떠들고 댕기는데 객관적이고 폭풍성이 있어야지 그게 학문이고 진리가 되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걸 얘기하고 둘째로 아까 얘기한 거죠. economically justifiable. 이것이 경제적으로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거다. 붕어빵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무슨 뭐 경쟁이 나가지고 애들이 건강에 해치고 말이지 뭐 나쁘다 이래가지고 경제적인 거고 재무적인 수익하고는 달라요. economically justifiable. 경제적으로 이 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의될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있다. 뭐 마약을 하겠어요? 무슨 황우석이처럼 사기쳐가지고 그냥 뒤집어 놓는 그런 거가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사업심사,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 그 심사했어야지. 황우석이 그 놈을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냥 거기 모입돼가지고 그게 가짜인지 뭔지 몰랐어요. 전부. 나도 감동됐으니까 뭐 그냥 아이고 나 그 자서전을 읽었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해가지고 감정하니까 여기저기서 돈 뭐 몇백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지고 그거를 잘 체크해 줘야 돼요. 어쨌든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그리고 셋째 번에 이제 financially profitable. 재정적으로 회계적으로 수익성이 좋다. 그건 이제 캐시플로우에서 나오고 그래. 경제적인 분석도 사실상은 숫자로 분석이 나오는데 개인이 할 때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개인 사업은 정부 사업이 하는 경우에 해요. 대충 이런 거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상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써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써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It's not for me. 그 페이퍼 자체가 비즈니스 플래닝 가져가서 투자해달라고 요청해야 되잖아요. 당기면서. 그럼 가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면 돼. 이거면 뭐 이건 뭐 서로 일렬로 서 투자해달라고.
내가 IMF 때 그런 제안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로드쇼라고 해서 외국인들 많았고 설명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600만 불, 700만 불 받아가지고 일주일 후에 크로징했어. 돈이 돌아버렸어. 거기에는 나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 파트너가 그게 노벨 물리학상에 갈 정도로 그게 중요해. 또 돈 꾸러갔을 때 누가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 외국 투자자 큰 사업할 때 네 백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우리 당의 누구다 무슨 박근혜하고 내가 가깝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해. 중국도 마찬가지. 해외 투자 유치할 때 국내에서 뭐 은행 나 우리 뭐 은 박사하고 잘 알아. 은 박사가 뭐 은행에 뭐 은행장하고 뭐 이런 거가 리퍼런스라고 그러죠. 리퍼런스. 미국은 리퍼런스 사회예요. 그러나 리퍼런스 사회가 함부로 해줬다 큰일 나. 미국에서는 누구 그렇게 가짜로 못 해줘요. 그게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대충 이 사업계획서하고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방법도 자기 사업을 해서 만들지만 해외 자원봉사 협의회 내가 회장인데 해외 나가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한테 이 사업계획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가지고 현지에 가서 어려울 때 국무 사람 모아가지고 사업 만들고 제안서 만들고 그 나라의 뭐 조그만 지방정부에 가서 설득하고 이럴 때도 이게 필요한데, 여기에 지금 하시는 분들 제 창조기업도 자기만 하지 말고 이걸 숙달하게 되면은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좀 잘 전달을 해서 사업 계획이 이 용역사업의 컨설팅 서비스 3일 회계법인이 뭐 디로이트니 여기서 하는 거가 이런 거 하나 해주고 몇 억씩 받아요. 사업 계획서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